16세기 초 마젤란 선단은 남미 대륙의 남단을 경유하여 태평양을 통과하는 서해 항로 개척에 나섭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한 선단은 대서양을 남하하고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을 횡단하나 필리핀에서 마젤란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부하들만 인도양을 경유하여 3년 만에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마젤란은 항해 도중에 사망하였으나 그가 이끈 선단은 세계 일주의 성공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과는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으로 남았지만 상상도 못할 고난과 수많은 선원들의 죽음으로 얼룩진 마젤란 선단의 항해 이야기, 영광의 뒤편 처절한 그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 역사 속으로 떠나봅니다. 포르투갈의 한미한 귀족 가문 출신의 마젤란은 젊은 시절 포르투갈 해군에 소속되어 인도양에서 복무했고 1511년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점령에 일조했습니다. 1513년 모로로코 파병 중 부상으로 제대한 마젤란은 1517년 스페인으로 가서 서해 항로 개척을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에게 건의해 스페인 왕실의 허락을 받고 1년 5개월간 탐험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1519년 9월 20일 5척의 배와 265명으로 구성된 탐험대는 살루카 항을 출발하여 대서양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남미 대륙의 남단을 경유하여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로를 개척한 후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루카 제도로 가서 향신료를 싣고 희망봉을 돌아 귀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에게 행선 지시를 감춘 채 대서양을 남하한 선단은 1519년 말경에 남아메리카의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했고 1520년 1월에는 라플라타강 하구에 이르러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힘든 항해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출신 선장들이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마젤란은 겨우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젤란은 반란을 일으킨 선장들을 모두 죽이거나 항해 도중에 해안가에 버려 추방했는데 그들 중 엘카노만 용서를 받아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해를 이어가던 선원단은 선발로 항로 탐사에 나섰던 산티아고 호가 1520년 5월에 난파되어 침몰했고 나머지 4척의 배가 남미 대륙을 남단을 따라 내려가 1520년 10월에 마젤란 해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탐사에 나섰던 산 안토니오 호가 선단을 이탈해 도망쳐 버렸는데 마젤란은 산 안토니오 호가 난파에 침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11월 28일 마젤란 해협을 통과한 선단은 드디어 태평양 바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마젤란은 마젤란 해협을 험난하게 통과했는데 그 끝단에서 마주한 바다가 너무 평온에 감격해서 태평양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기일이 너무 많이 흘러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마젤란은 계속 서쪽으로 항해를 했고 그런 그들에게 처음 대하는 태평양 횡단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탐험대는 갈증은 굶주림 괴혈병에 시달리며 항해를 지속했고 1521년 3월 28일 무려 108일간의 항해 끝에 괌 섬에 도착했고 4월에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마젤란은 세부 섬에 상륙하여 그 부족들에게 가톨릭을 전파했고 4월 27일 막탄 섬에 갔다가 그곳의 부족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거운 갑옷이 불리했기 때문에 마젤란은 일단 물러나 배에 돌아간 다음 총과 대포로 응사하라고 명령했는데 선원들이 말을 잘못 들어 모두 다 후퇴해 버렸고 혼자 남은 마젤란은 원주민 병사들에 둘러싸여 싸우다가 결국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선원들은 후퇴해 다시 세부 섬에 돌아왔는데 마젤란의 노예였던 엘리케가 마젤란의 죽음이 선원들 때문이라고 원망의 세부 섬에 주장을 부추겼고 주장은 선원들을 식사 초대를 한 후 그들을 독약으로 살해했습니다. 간부 선원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나머지 선원들은 세 척이나 되는 배를 운항할 인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콘셉시온 호를 자침시켰고 이후 남은 빅토리아 호와 트리니다드 호를 이끌고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남쪽 말레이 반도의 몰루카 제도로 향했습니다. 정향을 구매하였는데 정향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트리니다드 호가 침수되었고 결국 수리를 위하여 트리니다드 호를 몰루카 제도에 남겨두고 빅토리아 호만 귀향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희망봉을 지나는 항로는 당시 포르투갈 세력권으로 거의 보급을 받지 못하여 괴혈병과 영양실조로 시달린 끝에 다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출발 당시 5척의 배와 270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었던 함대는 빅토리아 호 한 척과 선장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와 피가페타를 포함한 18명의 도중에 승선한 인디오 3명까지 포함하여
21명의 인원만 살아남아서 1522년 9월 스페인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래도 한 척의 배에 실려온 정량의 가치는 이 항해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젤란 선단이 항해한 거리는 약 54,000km로 지구를 1.3바퀴 정도 도는 거리입니다. 마젤란의 업적은 생존한 엘카노와 칼바리오에 의해서 묻혔으나 피가페타가 자신의 고향인 베니스로 돌아간 후 이 기록을 최초의 세계 일주에 대한 기록이라는 책으로 펴내어 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의 말이 모두 달랐고 증거들이 인멸되어 당시 원정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짓을 해서 돌아온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마젤란의 지휘 아래 항해를 시작했고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는 사실만 역사 속의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